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덕 교과서, 윤리사상 교과서 잘 들고 왔는지 손을 들어서 한번 쌤한테 흔들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모두 잘 가져왔군요. 자, 그럼 우리 학습지도 잘 가지고 왔는지 손에 들어서 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학습지도 잘 챙겨왔네요. 자, 오늘 수업은요, 우리가 어떤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하는 걸 보니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수업 블럭타임제로 진행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수업이 평소보다 2배 길기 때문에 중간에 흐름을 놓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한번 우리 열심히 수업 소화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오늘 어떤 단원 배운다고 했었는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어떤 단원 공부한다고 이야기했었나요?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기 뒤에 상호가 손을 들었네요. 상호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상호가 우리 다음 단원 어떤 단원을 배우는지 관심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배울 단원은요, 공동체와 공공선 및 시민의 덕성이라는 단원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 말해 주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공동체와 공공선 및 시민의 덕성이라는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생각열기 자료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자, 여기 앞에 스크린에 띄워놨는데요. 저기 뒤에 앉은 장환이 여기 스크린 잘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장환이 스크린 잘 보인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힘차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자료 한번 읽어보고 본격적으로 생각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또랑한 목소리로 잘 읽어주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 자료 이름이 뭐라고 써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잘 대답해주고 있는데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극이라면 어떤 안 좋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자료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나요?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여기 앞에 승훈이가 손을 들었네요. 승훈이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승훈이가 아주 잘 말해주었어요. 비극이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공유지에 있는 공유물을 개인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생기는 비극이 제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잘 말해줬어요, 승훈이. 자, 그럼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례를 우리 실생활에서 느껴본 사례 한번 발표해 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거창한 사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가까이에서는 학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례도 한번 생각해서 발표해 볼 수 있겠어요. 네, 한번 발표해 볼 친구 있나요? 네, 여기 희주가 손을 들었네요. 희주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희주가 아주 좋은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희주가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휴지를 낭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휴지를 사용하지 못해 곤란했던 적이 있다고 자기의 경험을 밝혀주었습니다. 아주 잘 말해주었죠. 이처럼 휴지, 화장실에 있는 공유재잖아요. 이거를 남용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렇다면 희주의 경험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일이 없으려면, 희주 같은 사례가 없으려면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한번 손을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뒤에 정영이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정영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정영이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휴지를 다른 친구들을 생각해서 적당히 사용해야 한다, 배려 있게 사용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정영이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학교에서의 일을 한번 공유지의 비극에 빗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이 학교를 국가라고 확대를 해보면 우리들은 모두 국가의 시민일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국가에게 저런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학습 목표 적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우리 학습 목표 교과서 한번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덕적 문제 사태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블록 타임제로 오늘 길게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아까 깜빡하고 적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길게 진행되는 수업이니까 학습 목표가 없다면 이정표가 없어서 내가 지금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까먹기가 쉬울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 앞에 여러분들 다 알지만 학습 목표 한번 적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어떤 거였나요? 한번 우리 불러줄까요? 크게. 네, 좋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 자, 선생님이 여기 잘못 적었는데요.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 2번 다루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어떤 거였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크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시민적 덕성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학습 목표 여러분들이 수업 잘 따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 아까 핵심 키워드도 함께 체크했었는데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죠? 네,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오늘 수업의 핵심 키워드라고 했었죠. 그럼 이 내용이 나온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수업을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핵심 키워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갈등할 수도 있고 비슷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수업을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해요. 바로 가치 갈등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치 갈등 수업이요. 가치 갈등은요. 어떠한 갈등하고 있는 두 개념을 내가 한쪽을 선택해서 한쪽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만약 자유주의를 선택하게 되면 공화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닌가요? 모르게 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자유주의를 선택하더라도 공화주의를 선택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서도 둘 모두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순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처음에는 도덕적인 문제를 제시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관련된 규범을 확인할 겁니다. 문제와 관련된 규범을 확인합니다. 규범을 확인한 다음에는요, 규범의 의미를 파악할 거예요. 의미를 파악해야 정확히 뭐에 대해 논의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문제를 분석할 겁니다. 문제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는 입장을 선택할 겁니다. 무슨 입장이요? 내 입장을 선택하고요. 그에 따라 근거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정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수정될 수도 있잖아요. 입장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놓친 건 없는지 대안을 고려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선생님 블록 타임즈의 첫 번째 시간에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문제를 제시했었죠. 우리 어떤 문제를 제시했는지 한번 손을 들고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기 뒤에 장환이가 또 손을 들었네요. 장환이가 우리 어떤 문제를 제시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학습지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샌델의 입장과 노직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정확히 샌델과 노직이 대립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확인을 했지 정확히 어떤 요소가 대립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규범이 어떻게 대립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립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샌델과 노직의 입장에서 어떤 규범이 대립하고 있는지 손을 들고 한번 발표해 볼 친구 있나요? 네, 아직은 어렵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샌델의 입장과 노직의 입장이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그들의 주장의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본다면 조금 더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 1분을 줄 테니까요. 우리 노직의 입장에서 자료에 제시된 노직의 입장에서 중요해 보이는 핵심 키워드가 어떤 건지 한번 손을 들고 발표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모두 잘 찾았나요? 네, 여러분 열심히 찾은 것 같은데 우리 노직의 입장 손을 들고 한번 핵심 키워드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기 정영이가 손을 들었네요. 정영이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정영이가 노직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최소 국가와 적게 간섭이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노직은 최소 국가와 적게 간섭을 주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잘 이야기해줬어요, 정영이가. 자, 그러면 하나 더 우리 노직에서 좀 더 중요한 키워드 하나 찾아볼까요? 또 손을 들고 한번 발표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기 뒤에 도훈이가 손을 들었는데요. 도훈이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지금 도훈이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주 잘 찾네요, 여러분. 어려운 자료인데 아주 잘 찾고 있습니다. 자, 개별적 개인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개별적 개인. 자, 개별적 개인이란 말이 조금 맥락 없이 이렇게 키워드로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개별적 개인하고 그러면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여기 반대되는 말은 공동체 속의 개인입니다. 공동체 속의 개인. 우리가 개별적 개인이라고 하면 이 단어만 맥락만 떼놓고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공동체 속의 개인보다 개별적인 개인을 더 강조한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노직의 입장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최소 국가를 강조하고 적게 간섭하고 또 개별적인 개인을 이야기하는 국가, 뭐라고 어떤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단원이 사회사상 단원이니까 어떤 사상하고 연관지어 생각을 해볼게요. 손을 들고 한번 발표해볼 친구가 있나요? 네, 저기 뒤에 정영이가 손을 들었는데요. 정영이가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정영이가 아주 잘 찾았습니다. 정영이가 노직은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좋습니다. 정영이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노직 말고 샌델의 입장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샌델의 입장 또 한번 살펴보고 핵심 키워드 우리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샌델의 입장 잘 찾았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샌델의 입장도 손을 들고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희주가 손을 들었네요. 희주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희주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우리의 본성이 정치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곧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인간의 본성은 정치적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치적 존재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주 핵심 키워드 잘 찾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핵심 키워드 한번 확인해보고 발표해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좋습니다. 여기 승훈이가 손을 들었네요. 승훈이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승훈이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공동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공동선, 샌델이 공동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줬는데요.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그럼 여기서 또 다른 핵심 키워드 하나 더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직 손을 드는 친구가 없네요. 모두 다 찾은 것 같지만 선생님이 하나만 더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만 더 보충을 하자면 공공생활에 참여를 강조한다. 공공생활에 참여를 강조한다라는 점을 선생님은 또 핵심 키워드로 꼽고 싶어요. 자,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노직과 샌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았죠?
그럼 우리 샌델의 입장도 한번 어떠한 규범으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손을 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장환이가 손을 들었네요. 장환이가 우리 샌델의 입장을 한번 딱 한마디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환이가 지금 샌델의 입장을 공동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잘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우리가 샌델의 입장은 공동체주의가 맞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샌델의 입장을 보다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앞단원에서 배웠던 개념을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앞단원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었죠? 네,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앞단원에서 배웠던 개념을 활용하면 샌델의 입장은 공동체주의도 맞지만 우리가 공화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공동체과 공동선과 공공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거든요.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공화주의는요. 샌델의 입장이 공화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점 우리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공화주의가 이렇게 대립한다고 규범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입장을 선택하고 정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나 1대1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또는 자유주의 대 공화주의.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 두 개 중에 논의해야 될 하나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떤 걸 정하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요거를 확인해 볼까요? 학습 목표. 네, 여러분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자유주의 대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오늘 같이 가이드 수업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주의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이 수업을 끝나고 여러분들이 따로 조사해오는 과제를 내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규범을 확인했습니다. 자,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대립하고 있는 규범은 확인을 했는데요. 규범은 확인을 했지만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만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어떠한 내용, 정확히 자유주의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60페이지부터 67페이지를 확인하면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까지 교과서가 잘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짝과 함께 학습지를 펴고 교과서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지 뒤편을 한번 볼까요? 네, 학습지 뒤편에 뭐가 있죠? 네, 여러분이 잘 말해주었는데요. 우리 동료평가지가 있습니다. 짝과 함께 우리 성실하게 학습지를 보고 우리가 성실하게 활동을 했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거를 나중에 선생님의 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성실하게 활동에 임해야겠죠? 선생님이 여러분이 교과서를 확인하는 동안 순회하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걸 또 평가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할 거니까요. 열심히 수업에 임해봅시다. 지금 시간 5분 드릴게요. 시작! 희주는 자유주의가 공동체를 아예 무시한다고 이야기를 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교과서 이쪽을 한번 살펴볼까? 공동체를 한번 아예 무시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좋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상호가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 그 짝과 함께 확인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우리 입장을 선택하고 정당화하는 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겠지?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참여해보자. 네, 좋습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나요? 네, 몇 명 친구들이 손을 들었네요. 선생님이 시간 2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마저 마무리하고 자유주의 입장과 공동체주의 입장, 공화주의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서 이제 확인한 내용, 우리 짝과 함께 확인한 내용 손을 들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유주의에 관해서 자유주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손을 들고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표해 줄 친구 있나요? 네, 여기 앞에 희주가 손을 들었네요. 희주가 자유주의에 대해 우리 확인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희주가 아주 잘 말해줬는데요. 자유주의는 딱 자유라는 이름에 걸맞게 희주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주 잘 말해주었습니다. 팀이 돌아다니면서 피드백할 때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유주의가 공동체를 아예 무시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자유주의는 공동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까요?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상호가 손을 들었네요. 상호가 한번 발표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상호가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상호가 지금 자유주의는 공동체를 강조하지만 공동체보다 자유를 더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잘 말해주었어요. 공동체를 아예 경시하는 건 아니라는 점 우리가 자유주의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할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유를 공동체보다 우선시한다. 자유를 공동체보다 우선시한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적어도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화주의에 대해서도 우리 확인한 내용 한번 손을 들고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 뒤에 도훈이가 손을 들었네요. 도훈이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지금 도훈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공화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중시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잘 말해주었어요. 자, 그럼 우리 법에 의한 지배 말고 또 공화주의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지 또 특징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기 또 상호가 손을 들었네요. 상호가 한 번 더 발표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상호가 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공동체를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공화주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공동체를 중시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공화주의가 공동체를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을 무시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 한번 이에 대해서도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손을 들고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기 뒤에 장환이가 손을 들었네요. 장환이가 한번 발표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가 장환이 말대로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가 아예 억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체 속에 개인을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장환이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공동체 속에 개인 중시. 아주 잘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대립하고 있는 두 개념에 대해서 규범의 의미까지 파악했습니다. 이 다음에는요, 우리가 샌델의 입장하고 노직의 입장을 어떠한 문제 사태로 보고 그 안에 어떠한 것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문제를 분석해보는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